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렸습니다. 2023년 12월 22일 신박사의 장마가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이제 크리스마스가 이틀 남았네요. 크리스마스 3일 남았네요. 네, 2부가 2일 남고 날씨는 매우 춥지만 증시는 점점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바이오 업종의 흐름이 굉장히 강했고 미국 증시 쪽에서도 이제 바이오텍 기업들의 어떤 강세가 최근에 도드라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리 어떤 인하기 정점을 찍고 인하의 어떤 부분들이 작용하면서 가장 피해를 봤던 바이오 업종이 이제 본격적으로 메이저 수급의 관심과 연속적인 어떤 수급의 유입을 보여주면서 많은 바이오 기업들이 바닥권을 탈출하는 대량 거래 장대 양봉 시세 분출의 어떤 형태들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존슨앤존슨이 유한양행의 폐암 치료제 미국과 유럽의 당국에 이제 허가 신청을 하는 부분을 통해서 연매출 6조 원 이상의 자신을 가지는 부분을 확실히 좀 보여줬습니다. 계획대로 차곡차곡 되고 있고 올해는 이제 2차 전지 또 바이오가 좋았는데 그 반도체가 좋았는데요. 내년도는 바이오에 대한 투자 전략이 꼭 필요한 그런 시점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그 증시 내로의 어떤 수급 유입도 계속 이어지고 있고 주식하기 아주 좋은 2024년 상반기로 지금 향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조금 더 집중하고 조금 더 깊이 종목들을 파헤쳐서 핵심적인 기업들로 포트폴리오를 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니다 싶은 것들은 빨리 잘라내고 될성 싶은 것들로 계속적으로 편입을 하고 비중을 높이는 전략들을 가질 필요 있고요. 이제 바이오 업종은 올해 내내 이제 전략은 분할 매수, 지속적인 어떤 저점 매수였는데요. 이제부터는 비중을 확대하면서 이제 수익률을 끌어올리는 시기로 넘어간다. 이렇게 좀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정리해보면서 필승의 전략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 마감부터 해보죠. 코스피 지수는 오늘 보합 정도, 코스닥도 0.5% 정도 빠졌는데요. 종목별 흐름은 굉장히 좋았고 사실 이제 상승 종목, 하락 종목수는 좀 비등한 흐름을 좀 보여줬습니다. 수급 구도도 기관이 오늘은 2,300억 코스피 쪽에서 순매수했고 외국인은 코스닥 쪽에서 800억 정도 순매수했고요. 선물 쪽에서 외국인은 2,800계약 정도 순매수를 했습니다. 고객의 수급은 점점 늘어서 52조 수준, 신용융자금고는 17조 4천억으로 신용은 크게 늘지는 않고 있고 메이저들의 어떤 수급이 들어오는 그런 흐름을 내고 있고요. 어제 미국 증시도 1% 내외 정도의 3대 지수가 강세를 띠면서 상승의 추세를 하루 조정받았지만 또 이제 돌리려는 흐름들이 명확히 좀 나아졌고 오늘 아시아권 증시는 그냥 보합 정도의 홍콩 정도가 한 2.3% 정도 빠지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미국 증시에서 지금 바이오텍 기업들 모아 있는 ETF죠. 티커가 이제 XBI. 여기 이제 지난 11월부터 해가지고 강하게 지금 밀어올리고 장기 이평선, 특히나 이제 장기 이평선 저항을 받는 흐름만 보였는데 돌파를 하는 흐름이 명확히 최근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한국의 바이오 업종, 헬스케어 업종의 이런 흐름들로 같이 연결되고 있고요. 11월부터 마찬가지로 이제 한국의 헬스케어 업종 지수, KLX 헬스케어 업종 지수도 강한 장기 이평선 돌파를 해내는 모습이고요. 코스닥 제약업종 지수도 저점을 높이는 부분에서 11월부터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오늘은 장기 이평선을 완연하게 뚫고 돌파시키는 흐름들이 전개됐습니다. 오늘 많은 바이오 기업들이 이제 그런 흐름에 편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줬고 이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확실히 이제 보여주는 그런 흐름을 보이는데요. 오늘 굉장히 좀 의미 있었던 종목은요. ABL 바이오입니다. ABL 바이오에 대한 어떤 포인트를 이제 장기 평선 부근에서 장대 양봉 대량 거래가 터질 때가 됐는 얘기를 좀 드렸는데 오늘 장기평 돌파 대량 거래가 나오면서 저점은 지났고 이제 추세는 돌려졌다는 걸 확실히 찍어줬습니다. 레고캠 바이오도 마찬가지로 상승의 추세를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오늘 장대 양봉이 섰고요. 에이프릴 바이오도 마찬가지로 장기 평선의 지지를 보이다가 이제 상승으로 방향을 틀어버리는 움직임들. 또 이제 특히나 오늘 짚어보겠지만 유한양행은 중기 평선 121선을 돌파해서 위로 올리는 흐름을 보여주면서 완연하게 이제 상승의 어떤 흐름을 확실하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팜도 바닥권 탈출의 흐름들, 큐라클도 바닥권 탈출의 흐름을 유지하고 있고요. GCCL 같은 기업도 바닥권에서 대량거래 터지면서 장기 평선을 돌파하는 흐름들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유틸렉스 같은 기업도 마찬가지로 오늘 13% 급등하면서 차례로 이제 그 이평선 돌파의 어떤 의지들을 확실히 좀 보여주는 그런 흐름이 되고 있고, 한올바이오 파마도 8% 상승하면서 상승의 추세를 지속 유지하는 그런 패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셀트론 그룹주는 셀트론은 좀 발라겠네요. 오전엔 좀 강했는데 마이너스 1%, 셀트론 제약은 0.6% 상승했고요. SK바이오팜이 2.5% 상승으로 정배열의 구도를 명확하게 장기 평선 깔리고 중기 평선 상승 추세로 돌리고 21선도 따라 올라가는 흐름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바이오가 살아나는 움직임들, 흐름들이 조금 더 명확해지는 그런 흐름들이 펼쳐지고 있고요. 파크시스템즈, YC캠,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도 오늘은 나쁘지 않게 흘러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흐름들이 완연하게 그 바이오 업종 중심으로 움직임들을 만들어내고 있고요. 자율주행 쪽에서 현대오토에버 오늘 5일선 조정 정도 보이는 보합 정도, MCX 1% 상승에 현대차 그룹주가 최근에 좋은데요. 현대글로비스가 오늘은 3.8%로 그룹 내에서 가장 강한 흐름을 좀 보여줬고, 텔레칩스, 넥스트칩, 퓨런티어 같은 기업들, 자율주행 관련된 기업들도 상승세를 이어가는 모습을 띄었습니다. HL만두는 오늘 좀 보합 정도 내는 흐름이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내년 향해 있는 그런 종목군들 계속 강세를 띠고 있고, 기아, 현대모비스, 현대차도 강보합 정도의 흐름을 내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흐름들 매우 좋았고, 그 코스피 지수 차트를 제가 체크를 안 했군요. 코스피 지수 차트도 이제 5일선에서 그냥 조정받는 정도의 흐름, 음봉 조정, 그런 흐름을 내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상승의 흐름을 계속 이어가는, 5일선을 좀 깨긴 했지만 크게 부담 없는 그런 조정 정도로 좀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 전체적인 흐름들 계속 좋은 흐름들 내고 있고요. 코스피 쪽 시총 상위는 조금 등락이 좀 있는 것 상승 하락 정도가 비등한 정도. 오늘 2차전지는 별로 안 좋았습니다. 포스코 퓨처엠 비롯해가지고 좀 조정받는 모습을 띄워줬고, 수급의 구도가 지금 바뀌고 있다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도 5% 조정이 나왔고, 에코프로 BM하고 에코프로도 3%대 약세를 냈고, LNF도 4% 약세로 좀 저항을 받는 움직임들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게임주 쪽에서 위메이드가 13% 급락이고, 오늘 게임주 중에서 좀 급락한 종목들이 좀 보이는데요. 크래프톤도 13% 급락하는 모습이 좀 연출이 됐고요. 그리고 오늘 컴투스홀딩스도 12% 급락, 데브시스터즈도 일단 14% 급락. 중국의 온라인 게임 관리 정책이 변경됐다 하면서 약간 좀 그런 리스크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중국 홍콩 증시에서도 텐센트, 네디즈 같은 또 게임주들이 전체적으로 좀 약세를 띠면서 같이 좀 영향을 좀 받는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고강도 규제 관련된 게임이 좀 규제 좀 이렇게 좀 받는 그런 부분들을 좀 보여주는 것 같고요. 어쨌든 내년 상반기의 흐름은 바이오 쪽에 많이 포커싱이 좀 돼 있고, 전체 수급적인 부분들도 그쪽으로 대거 이동하는 모습들이 계속 연출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보면 될 것 같고요. 게임은 메인은 아직 아니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 정도를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 바닥권에서 올라올 때 트레이딩적인 어떤 관점 가지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를 드렸고, 내년 상반기에 게임 업종에 대한 포인트를 가지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좋은 바이오 쪽에 포인트를 가지는 게 조금 더 낫다, 이렇게 좀 저는 생각들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바이오 쪽 기업들, 파로스 아이바이오도 3% 상승하는 흐름들을 보여줬고, 동아 ST 3% 상승, 한미사이언스도 바닥권에서 이제 장기평을 돌파하는 그런 흐름들을 보이면서 바이오의 대거 매수세 유입이 이뤄지고 있는 모습들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뭐 유한양행 비롯해서 바이오 쪽 제가 이슈 체크 좀 해드리고 리포트 체크해드리도록 할 거고요. 오늘 외국인 기관의 동시 수급 쪽에는 삼성전자 오늘 역시나 외국인들도 지금 삼성전자 쪽 한국 시장에 대해서 그냥 자금 집행한다 이렇게 좀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오늘 140억 수급 들어왔고 카카오도 바닥권 탈출에 명확한 움직임. 온디바이스 관련해서 TLB가 오늘 강세를 좀 띠는 흐름들. ABL 바이오, 알테오젠 이런 기업들, 한올바이오 파마 바이오 쪽에 수급 들어오는 게 확연히 좀 나타나고 있고요. 알테오젠도 오늘 수급은 들어오면서 보합 정도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흐름들 이렇게 바이오 쪽에 수급들이 좀 많이 들어오는 그런 현상들을 보여줬다. 이렇게 좀 체크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슈 체크 좀 넘어가도록 하죠. 이슈 유한여행 관련된 얘기 좀 풀어보도록 하죠. 전반적인 내용들, 이번에 FDA 승인 그 신청서 제출한 부분들, 파이프라인 부분들 한번 체크해보죠. 드디어 이제 존슨앤존슨이 이 리브리반트와 이제 렉나자의 병용요법에 대해서 미국과 유럽 당국에 동시에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제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첫 걸음을 내딛었다 해서 존슨앤존슨의 자신감을 엿볼 수 있고 50억 불, 6.5조의 매출을 자신하고 있는 존슨앤존슨 얀센의 의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약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측이 이렇게 FDA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국내 같은 경우는 이제 평가절하하는 부분들이 많은 부분에도 불구하고 세계 최고의 이제 제약사 존슨앤존슨은 신청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에스마크에 발표된 임상 3상 연구 바탕으로 이번에 한 부분이고, 뭐 아시다시피 이제 PFS 무진행 생존 기간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향상되는 수치가 데이터가 나오면서 임상에 성공했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렉나자 단독요법도 MPFS가 18.5개월로 이 타거리스 대비 높게 나오면서 결국 이제 단독으로도 타거리스보다 더 나은 어떤 대안이라는 것을 보여줬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엄청난 임상에 대한 결과를 발표했고, 우리는 대한민국의 항암제 기업이 이런 데이터를 발표하는 게 앞으로 또 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봐야겠지만, 앞으로 계속 봐야겠지만 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도 좀 들게 한다. 그래서 이제 OS는 내년 하반기 정도 최종 결과 나올 걸로 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수치 자체도 지금은 뭐 이제 이 레이저 팁에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흐름 경향이, 그래서 존슨앤존슨 측은 당연히 OS가 좋게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추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존슨앤존슨은 렉나자 리브리반트 병용에 대해서 연매출 50억 달러를 자신한다. 그래서 50억 불이면 6.5조죠. 컨퍼런스 콜에서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12월 초죠. 그래서 그때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뭔가 좀 바뀔 수 있는 게 아니냐. 근데 바뀐 거 없이 그대로 50억 불 연내 FDA 이제 EMA 승인 신청서 제출이라는 계획을 이제 명시를 했고, 그대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도 이제 뭐 급여 이제 받게 될 것이고, 이런 부분에서 내년도 실적에 대한 부분들, 이 신청서 제출하고 또 나중에 승인 떨어지고 이 일련의 과정 속에서 또 지금 조단위 마일스톤이 들어올 게 있기 때문에 유한양행 입장에서는 뭐 시간이 지날수록 실적이든 모멘텀이든 유리한 국면으로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한양행이 뭐 이것만 갖고 있는 건 아니죠, 파이프라인을. 그래서 유한양행에 대한 어떤 투자 모멘텀은 상당히 중기적으로 굉장히 좋을 수밖에 없다. KB증권 리포팅인데요. 레이저 티닙과 오픈 이노베이션의 기대. 요 얘기를 좀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한양에게는 앞으로 또 펼쳐나갈 매우 좋은 어떤 파이프라인들이 있고 후보군들이 있다. 일단 뭐 리포트 쪽에나 이제 국내 평가는 뭐 이번에 결과가 좀 아쉽다라는 평가가 이렇게
있죠. 하지만 이제 그 OS 데이터를 주목을 해야 되는데, 아미반타막 병용과 타그리소 단독요법의 카플란 마이어 커브가 벌어지고 있음이 확인돼서 향후 발표될 수 있는 OS 데이터를 주목해야 된다. 또한 뇌전이 환자에서 중요한 2개의 PFS 데이터 또한 발표를 기대해 볼 수 있다. 레이저 티닙의 1차 치료제로서의 확장 가능성과 이에 따라 파생되는 추가적인 가치를 섣불리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어렵다고 판단되겠죠.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 확보된 모멘텀, 이제 지아 이노베이션과 ABL 바이오 등이 추가적으로 앞으로의 어떤 R&D 모멘텀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유한양행이 이제 기술 이전을 한 라이센스 아웃을 한 어떤 파이프라인들이 어떻게 이제 되는지를 좀 체크를 해보면요. 이렇게 좀 되고 있죠. 일단 YH14618 해서 스파인 바이오 파마 쪽으로 기술 이전에서 미국 3상을 진행 중인 퇴행성 관절염 치료제, 요 엔솔 바이오텍 이제 코넥스에 있죠. 이 회사에서 가져온 기술을 가지고서 퇴행성 디스크 질환의 이제 라이센스 아웃을 이제 또 해외사에 저렇게 했고요. 또 이제 랭라자는 이제 우리 알듯이 얀센 쪽으로 이렇게 해서 임상의 성공을 최종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알코올성 지방 간염 내쉬, 이제 메쉬라고 부르죠. 길리어드 쪽으로 아직은 이제 비임상 단계이기 때문에 그 이제 가치를 지금 이제 올려서 이렇게 주가에 반영시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하지만 이제 요거 베링거 인겔람 쪽으로 이제 기술 이전한 부분은 임상에 진입을 해서 비만 트렌드에 이제 포함되는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세사 이제 파머스티컬로 이제 기술 이전한 뭐 그렇게 높은 기대를 갖는 부분 아니에요. 임상 2회 이상 완료했고 위장관 관련된 질환 관련해서 파이프라인을 라이센스 아웃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파이바이오 파마가 독점적인 권리를 갖고 있고, 어쨌든 미국 3상 퇴행성 디스크 질환 치료제 이렇게 하고 있고, 요건 랭라자, 오스코텍 제노스코와 이제 배분하게 되죠. 또 이제 비알코올성 지방 간염 치료제에서 아직은 비임상 단계에 있는 거, 베링거 엥겔하임 쪽으로 이제 기술 이전한 거는 임상 1상 진행 중인데, 기반 기술 개발자 이제 그 제넥신과 계약에 따라서 기술료 취액 중 일부를 배분해서 지급하게 된다. 프로세서 파머스티컬 같은 경우는 세로토닌 수용체에 선택적으로 결합하여 작용하는 기능성 위장관 질환 치료제입니다. 임상 2A상 완료를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라이선스 인을 한 쪽인데요. 아까 이제 리포트에도 이제 있듯이 뭐 조금 더 이제 기대치는 여기에 좀 있죠. ABL 바이오 쪽하고 지아 이노베이션 쪽인데요. 이제 계약 규모를 보더라도 이제 지아 이노베이션이 굉장히 큰 기대를 하고 있는 걸 우리가 좀 알 수 있죠. 1조 4천억에 달하는. 그래서 임상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나머지는 또 이제 비임상 단계라서 아직까지 이제 그렇게 주가에 반영시키진 않고 있는데요. 앱클론 쪽에서 면역항암제 항체 2종에 대해서 제노스코 쪽으로 측에서 차세대 EGFR TK 억제제, 또 녹십자로부터 희귀질환 치료제, 그리고 구티셀로부터 면역항암제 항체, 제인스 바이오로부터 표적 치료제. 그래서 이쪽 표적 치료제, 이쪽은 그래도 규모 자체가, 계약 규모 자체가 작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인츠 바이오 이제 체크를 좀 해보면, 유한양이 지난 5월달에 4,300억에 비소세포 폐암 치료 후보 물질을 도입했는데요. 지금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가 있는데, 랭라자가 있는데, 왜 이걸 하지? 하니까, 이제 우리가 EGFR은 변이가 이제 가장 크게 이제 나타나는 변이잖아요. 근데 이제 헐트 타깃 TKI, 요 이제 그 치료제는
헐투 엑손 24빛 돌연변이라는 건데 2~3% 정도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거의 희귀 질환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약이 없는 어떤 부분에서 승인된 경증 약물이 없는 것이 지금 좀 뭐랄까요, 이제 타겟팅하는 그런 부분이다. 환자가 미국에서 요 헐투 엑손 24빛 돌연변이가 있는 환자가 한 해 3,000에서 한 4,000명 정도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제이닌츠 바이오는 지난해 8월 미국 FDA에 진 A04 희귀의약품 지정 신청을 완료했다. 희귀의약품 지정이 승인되면 임상 1상 완료 및 임상 2상 이후 신속한 조건부 사용화가 가능하다. 이를 위해 올해 상반기 미국, 한국에 IND 제출을 목표로 올해 말에는 미국, 한국 동시에 임상 1상 진입할 예정이다. 그래서 이번 유한양인과 기술 라이선스 계약으로 진 A04가 비소세포 폐암 치료 분야에서 가장 유망한 베스트 인 클래스 TKI가 될 수 있다는 강한 자신감을 보였다. 그래서 유한양행이 요걸 이제 가져와서 또 개발을 진행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오 업종에 대해서 리포트 하나 좀 체크해 보도록 하죠. SK증권에서 나온 리포팅인데요. 바봄온이다, 바이오의 봄이 온다 라고 약자로 잡았는데요. 11월 기점으로 글로벌 바이오텍이 반등을 하고 있죠. 지금 미국 이제 바이오 지수들도 제가 뭐 나스닥 생명과학 지수 계속 체크드리지만, 그리고 아크 쪽에 또 ETF랑 또 바이오텍 모여 있는 ETF 이런 것들이 11월 기점으로 이제 굉장히 세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국내 제약 바이오 업종도 반등에 대한 부분을 본격화하기 시작했고, 미국은 뭐 연염없이 릴리, 로보디스크, 비만 트렌드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견인하는 부분들에서 중소형 바이오텍까지 주가의 어떤 상승이 거세게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11월 이후 현재까지의 이제 중소형 바이오텍 ETF XBI 기준으로는 24.8% 상승했습니다. 릴리하고 뭐 대형 제약사는 2.9%, 1.4% 이제 상승한 거에 비해서 크게 웃도는 성과를 낸 건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바이오텍이 이제 상승하는 기로 넘어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주가 반등을 눌렀던 금리의 하락세가 본격화되면서 다수의 위험 선호 지표들이 리스크 온의 영역으로 반전함에 따라서 성장주 내에서도 가장 주가 퍼포먼스가 부진했던 업종들을 중심으로 반등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국내 제약바이오 업종 역시 높은 밸류에이션, 발표량 가치의 의존도가 높은 제약사 및 바이오텍의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미국 대형 제약사들과 유사한 주가 흐름을 보이는 것이 아닌 XBI와 같은 중소형 바이오텍 지수와 동행하는 경향이 높다는 점에서 최근 업종 지수의 반등이 본격화하고 있다. 그래서 계속 제가 이제 미국의 바이오텍 그 지수 또 이제 ETF 체크드리면서 한국 코스닥의 제약 업종 지수 체크드리고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연동되는 거죠. 미국의 뭐 릴리사라든지 뭐 존슨앤존슨이라든지 뭐 어크라든지 뭐 이런 기업의 주가 흐름에 우리나라 바이오 회사들 움직이진 않죠. 그래서 중소형 바이오텍 지수가 중요하다. 실제 국내 제약 바이오 업종은 연초 이후 IT 및 소재 업종 대비 뭐 2차전지 같은 부진한 퍼포먼스를 기록한 반면 최근 1개월 수익률 기준으로는 전체 업종 내에서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 중이다 해서 이런 어떤 센티멘탈이 뭐 셀트론 그룹으로도 들어오면서 상승 추세를 거세게 만들고 있는 지금 상황이죠. 어쨌든 드디어 이제 바이오의 어떤 흐름이 왔다고 좀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쪽에 대한 강력한 우리가 기회들을 포착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또 1월 8일부터 11일까지 열리는데요. 좀 이거는 뭐 일생의 요인이니까 이거 참석한다고 우리가 뭐 크게 그렇게 바라볼 필요는 없죠. 근데 이제 여기 또 참석해서 또 뭐 유한여행 같은 경우는 존슨앤존슨과 함께 참여해서 이제 또 발표하는 부분들은 또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초 국내 기업들의 기술 이전 성과가 기대된다는 점에서 해당 구간에서의 주요 기업들의 퍼포먼스에 따라 반등 기간은 더욱 길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보통 이게 끝나면 주가가 좀 빠졌죠. 바이오 주식들.
이번에도 혹여 이제 그런 현상이 벌어진다면 굉장히 큰 기회로 우리가 좀 바라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대로 움직일 수도 있고 상승할 수도 있고, 리스크 온의 구간에서 업종 지수 반등과 함께 최근 포착되고 있는 유의미한 현상은 중소형주들에 대한 바텀 피싱, 그렇죠? 바닥에서 빵 튀듯이 거래 터지고 장대 양봉 서는 종목들이 계속 연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큐로클도 있고, 뭐 티움바이오, 오늘 뭐 ABL 바이오 이제 장기평 빵 돌파를 했고, GC셀도 바닥에서 튀어오르는 흐름들 전개됐고, 오늘 동아 ST 움직임도 굉장히 좀 유의미했던 것 같고, 그래서 결국 이제 그 바이오 주식들이 바닥권 탈출의 흐름들이 굉장히 지금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들을 이제 볼 수 있고요. 뭐 큐리언트 종목 같은 경우도 바닥에서 거래 터지면서 튀어오른 어떤 형태가 전개됐고, 한올바이오파마 신고가 흐름을 내려는 그런 움직임들 보여주고 있고, 아미코젠도 바닥에서 빵 이렇게 거래 튀는 현상들이 지금 연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툴제는 뭐 움직임을 훨씬 보이는 부분이었고, GC셀 이런 기업들, 그리고 뭐 에이필바이오도 추세를 좀 강화하는 흐름들이 전개됐고, 레고캠바이오 이런 것들은 상승의 추세를 강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ABL 바이오도 장기평을 돌파하는 흐름을 명확하게 좀 보여줬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 이제 바이오 업종의 흐름을 확실히 좀 보여주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바로스 아이바이오도 거래가 터진 건 아니지만 저점을 높이는 패턴들이 전개되고 있고, 한미약품의 이제 또 한미사이언스 지주사 장기평을 오늘 돌파를 했잖아요. 이런 게 이제 중요한 어떤 포인트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HK이노는 안정된 상승, AB온도 바닥에서 이제 탈출하는 흐름들, 샤페론도 이제 여기서 거래 터질 가능성이 높죠. 그런 것들도 우리가 준비해 볼 필요가 있는 쪽이고요. 보령 같은 경우 거래 터지면서 장기평을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종목 특수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업종이 움직이고 있다는 걸 이해하는 게 필요하다. 그 얘기를 좀 드리는 겁니다. 최근 반등 구간에서 코스닥 건강관리 업종 내 저점 대비 50% 이상 상승한 종목의 비율은 연초 12.9%에서 현재 27%까지 상승했고, 이는 기업수 기준으로 34개 기업에서 74개 기업으로 늘어난 수치다. 성장주들의 반등이 기대되는 구간에서 타 업종 대비 부진한 퍼포먼스를 기록해온 제약바이오 업종에 대한 매수세가 집중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개별 종목단에서도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높지만 업종지수 하락 구간에서 큰 폭의 주가 하락을 기록한 기업들에 대한 바텀 피싱을 통해서 큰 보상을 노리는 현상이 포착되고 있는 것이다. 큰 손들이 움직인다는 거죠. 따라서 현 구간에서 투자 전략은 금융 스트레스가 재발하지 않는 가운데 연초 이후 업종 내 모멘텀이 지속된다고 전제한다면 제약바이오 업종의 타 업종과의 키 맞추기에 따른 업종 ETF 플레이 또는 업종 내에서는 중소형주들의 키 맞추기를 염두한 개별 종목 트레이딩 전략이 유효하다고 판단해 볼 수 있다. 뭐 전략적으로는 맞는데요. 뭐 정확히 하여튼 어떻게 하라는 거지? 개별 종목 트레이딩 전략? 하여튼 뭐 바이오 업종에 대한 최근의 흐름에 대해서 잘 설명된 리포팅인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중소형주가 대형주보다 낫다, 모멘텀과 바텀 피싱 가능성 기업들에 주목하자 해서 탑픽으로 레고캠바이오, 일동제약, 에이포일바이오, 티움바이오, 매드팩토 이렇게 이제 5종목을 탑픽 종목으로 꼽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커버하지 않았던 종목이 일동제약이죠. 신약개발 등 연구개발 사업을 담당하는 유노비아를 분할 설립했다 해서 적자가 이어졌지만 턴어라운드가 기대가 된다. 내년도 600억 정도 영업이익 달성이 기대됨에 따라서 영업가치 재평가가 예상이 된다. 또한 유노비아가 보유 중인 경구용 GLP-1 당뇨 비만 치료제 2024년 상반기 국내 일상 종료 및 글로벌 기술 이전 모멘텀도 보유 중인 만큼 파이프랑 가치 부각도 기대가 된다. 그렇네요. 이 비만 치료제가 있다는 거
내년 상반기 일상 종료, 기술 이전 가능성 이런 것들 한다면 일동제약은 한번 좀 우리가 체크를 해두고 관찰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에이프릴 바이오하고 티움바이오는 제가 커버를 계속 드려왔던 종목들이고, 매드팩터는 제가 코로나 때 고점 찍고 10배 상승해서 고점 찍고 그 뒤로 이제 관심을 안 가지는 보수적인 어떤 얘기를 드렸던 종목인데, 매드팩터는 지금 일단 조금 더 제가 한번 체크를 해보고 나중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오늘 장 바이오가 다 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그런 시장의 구도였던 것 같고요. 이제 바이오로 이제 금리의 어떤 리스크 요인이, 금리에 대한 어떤 우려 요인,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내려앉는 그런 시장의 분위기를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날씨가 여전히 엄청 춥죠. 다들 몸 건강 유지하시면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네요. 이번 크리스마스는 좀 따뜻하게 보내시기를 바라면서 내년은 더 따뜻한, 오늘 리포트에서 봤지만 봄이 온다, 봄이 오는 소리들이 느껴지는 그런 증시를 보고 있습니다. 네, 크리스마스 연휴 잘 보내시고요. 저도 루피 인형과 함께 루돌프 모자도 한번 써봤는데요. 머리띠도 써봤는데요. 즐거운 행복한 크리스마스 연휴 보내시고, 신박사는 또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찾아서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콘텐츠 내용들, 분석들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수고 많으셨습니다. 신박사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처음으로 공식적인 저의 이제 차트 심리 이론 강의를 이제 이렇게 집대성해서 20시간짜리의 강의로 이제 만들었는데요. 팬 플랫폼 회사, 이제 팬딩과 같이 협업을 통해서 팬딩 사이트에 강의를 올려두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지난 가을부터, 작년 가을부터 이제 들어주셨고, 또 이제 많은 또 후기 남겨주셨는데요. 최근에도 한 이제 수강자분께서 이제 올려주신 내용입니다. 심박사님의 강의를 일주일 동안 푹 빠져서 열심히 들었습니다. 주식 경험이 오래되었지만 감으로 했던 지난날을 되돌아보면서 많이 반성을 했습니다. 이제 주식 인생의 첫 번째 스승님을 모시게 되었으니 평생 가르침을 배우며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좀 더 굉장히 감명 깊었던 것 같아요. 제 강의를 듣고 나서 안개가 많이 거친 것 같아. 주식을 처음 시작할 때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뭔가 좀 이쪽 방향으로 가면 맞는 걸까? 이쪽 터널로 들어가면 분명히 출구가 있는 걸까? 이쪽 구름을 안개 구름을 헤치고 나가면 빛나는 어떤 세상이 있을 것인가라는 어떤 그런 것들. 제 차트 심리 이론은 사실 이제 어떤 원리적인 부분인 거죠. 우리가 어떤 종목이나 업종이나 산업이나 시장을 분석하는 거를 사실 뛰어넘어서 원리적인 작동 원리죠. 그 작동 원리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된다면 사실 굉장한 어떤 뭐랄까 자신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멀리서 이제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어떤 투시경, 암경, 모든 걸 100% 맞출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지, 시장이나 어떤 또 이제 어떤 수급 구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볼 때 원리적인 측면에서 생각을 하면서 보다 더 대중과는 다른 어떤, 그리고 메이저의 어떤 그 행동들, 그리고 메이저의 어떤 패턴들이 어떤 방향으로 바닥을 형성하는지, 아니면 고점에서 물량을 대중들한테 팔려고 올리는 건지, 이걸 구분할 수 있는 거죠. 단순히 올라가는 게 좋고 떨어지는 게 나쁘고 하는 거는 단순히 그냥 대중적인 어떤 투자자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 담겨 있는 어떤 내용들, 어떤 이면들, 어떤 원리들, 작동 원리 등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게 이제 전달됐던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평생 해야죠. 투자라는 건 평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종목으로 수익을 많이 냈다고, 어떤 특정 시점에 수익을 많이 냈다고 그게 끝이 아니죠. 그게 계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했는지를
깨닫는 게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단발성으로 주식을 투자하는 게 아닌 정말 평생을 두고서 투자라는 어떤 행위를 우리의 인생과 같이 맞춰나가면서 보조를 맞춰나가면서 해나가는 게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길을 같이 가기 위해서는 분명 시장을 움직이는 어떤 원리를 이해하고 그 이론을 바탕으로 그 원리를 바탕으로 시장을 주식을 바라보면서 분석하는 게 필요합니다. 강의 한 번으로 신박사님의 모든 기법을 알 수는 없을 것 같아서 향후 10번 정도 정독을 할 예정입니다. 신박사님만 알고 있었을 비기를 회원들에게 널리 알려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홍익인간의 정신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신박사님의 강의에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라고 힘이 되게 또 올려주셨습니다. 차트 심리 이론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하고 향후에 이제 조금 더 고난이도의 어떤 조금 깊숙이 더 들어가가지고 그런 어떤 내용들도 향후에 좀 선보일 수 있는 시기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결국 이제 우리가 투자를 통해서 큰 수익을 거두는 것은 강세장인데요. 강세장이 오기 전까지 우리가 충분히 그 내공을 쌓아서 행동으로 바로 즉각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론적 탄탄함, 기준적 탄탄함, 그리고 시장의 어떤 작동 원리를 이해하는 그 단단함, 그런 것들을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확신을 가지면서 좀 강한 또 이제 투자의 어떤 베팅을 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계좌를 또 레벨업 할 수 있고, 어떤 종목은 또 단기로 해야 되고 어떤 종목은 또 장기로 해야 되고 하는 구분을 확실하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많은 분들께서 차트 심리 이론을 통해서 철학적 기준을 탄탄하게 만드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강나루님께도 이렇게 또 후기 남겨주셔서 감사드리는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의 댓글 보시면요, 강의를 수강할 수 있는 이제 URL 주소를 이제 남겨놨는데요. 그 커리큘럼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체크해 드릴게요. 결국은 100억 주식 자산가로 가기 위해서는 정말 탄탄한 어떤 기준을 갖고서 다양한 시장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전략들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미리 보기 영상, 이건 누구나 볼 수 있게 열어놨는데요. 카카오에 대해서 제가 갖고 있는 그 차트 심리 이론상의 7가지 아이템 법칙의 실제 적용 사례를 통해서 메이저 세력들이 매집한 구간들 주가가 띄우고 또 대중에게 팔기 위한 어떤 액션들이 어떤 메커니즘으로 이제 프로세스로 이제 만들어졌는지를 통해서 대중과 어떻게 반대로 우리가 액션을 취해야 돈을 벌 수 있는지에 대해서 쉽게 카카오 종목을 통해서 적용 사례를 분석해 드렸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너무나 명확히 이해가 가능하실 거라 생각하고요. 차트 심리 이론 강의를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우리가 이해하고 있어야 될 여러 가지 어떤 내용들, 인생 설계에서 주식 투자의 어떤 의미가 어떤 것인가, 재산을 물려받지 않고 자수성가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론을 찾아서 들어가야 되는가, 그리고 신박사가 그동안 가졌었던 고수 투자자와의 어떤 이제 조언, 그리고 가르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시행착오를 통해 앞으로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성과를 내지 못했던 이유를 극복할 수 있는가, 그걸 뛰어넘어서 메이저 눈을 가지기 위해서 주식시장의 실상에 대한 어떤 깨달음을, 어떤 것들을 가질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이해시켜드리는 시간을 가지고요. 또 이제 100억으로 가기 위해서 어떤 방법론을 가지고서 어떤 순서로 하는 건가, 뭐 처음부터 막 장기 투자 뭐 이런 기보다는 우리가 뭐 1000만 원을 가지고서 100억으로 가기 위해서는 순서를 어떻게 가지는 게 필요할 것인가, 많은 이제 100억 이상을 벌어들인 투자들을 이제 통해서 그 방법론이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일 것인가, 단기 트레이딩도 무시할 수 없을 뿐더러 또 강세에 갔을 때 주도 업종에 집중하는 거, 또 장기적인 어떤 투자에서는 시대 성장주에만 투자 전략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어떤 전략인지, 이런 것들을 순서를 통해서 젊은 분들께서도 20, 30대 젊은 분들께서도 1000만 원, 2000만 원을 가지고서 어떤 방향으로 투자 방법을 공부를 해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추천을 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은 5%의 상위 5%에 이기는 투자자가 되기 위해서 알아야 될 것들을 해서 결국 이제 이번 뭐 동학개미 운동 통해 가지고
다소 깨닫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메이저와 대중은 시장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반드시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머 현상을 통해서 대중적인 최면 현상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간략히 이야기 드리면서 결국은 이번에도 뭐 패닉 바잉 현상 같은 것들이 있었죠. 이런 것들은 역사적으로 계속 반복이 되었었습니다. 주도주로 불리는 시점부터 그리고 주도주 저점 매수를 외치는 시기 해서 대중들은 어느 시기에 뛰어들어서 물리는가 이런 것들. 그래서 투자 가치관의 확립의 중요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금 이야기 드리는 시간. 그리고 동학개미 운동의 시사점, 그리고 피터 렌치라는 투자의 어떤 현인의 칵테일 이론에 비춘 지금 시장의 어떤 패턴, 그리고 타이밍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아무리 좋은 종목을 알았다 하더라도 좋은 타이밍에 매수하거나 매도하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주식 투자는 나무와 숲을 같이 봐야 한다는 측면을 이야기 드리고, 어떻게 보면 타이밍이 더 중요할 수 있다는 측면들. 카카오, 네이버, 삼성전자 좋은 주식인 거 누가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물려 있는가를 생각해 본다면 어찌 보면 타이밍이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걸, 그 타이밍을 포착하기 위한 어떤 이론이 굉장히 주식 투자에서의 성패, 또 장기적으로 우리가 100억 이상을 버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내용들을 담아봤습니다. 그래서 메이저, 기관, 개인 간의 포식관계, 피라미드 구조를 통해서 우리는 당연히 대중투자자의 습성을 버리고 완벽한 거대 외국계 자본 내지는 기관, 사모계열의 집단들의 특징을 이제 우리가 따라잡아서 그쪽에 이제 편승하는, 고래 등에 올라타야지 새우들 틈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그들과 함께 말을 섞고 생각을 섞고 행동을 섞으면 결국은 이 포식자의 먹잇감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들을 종목별 사례를 통해서 이해하는 매우 중요한 시간을 6강에서 가지게 됩니다. 이 챕터 3에서는 메이저 큰손의 전략을 이해하는 매우 중요한, 여러분들이 이제 주식에 대한 어떤 가치관을 완전히 뒤집어 버릴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담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다. 주식시장의 설계자들과 종목별 사례 분석, 이 내용은 굉장히 제가 심사숙고해가지고 만든 그런 내용입니다. 주식시장의 설계자들에게 기획에 필요한 2가지, 그리고 설계자들의 실행 3단계, 구체적인 종목별 사례를 통한 차트 분석, 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완벽하게 그동안 해온 주식시장에 대한 어떤 방식을 바꾸게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변곡점의 어떤 강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차트에서 배우는 메이저 큰 손들의 전략에서 개인 투자자의 단점이 드러나는 차트의 모습. 이 자리는 메이저가 잠시 쉬는 구간으로 삼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개인들은 굉장히 두려워하면서 물량을 뺏기는 구간, 뭐 이런 것들. 저는 또 개인 투자자분들과 오랜 기간 같이 하면서 그들이 굉장히 두려워하고 광분하는 그런 지점들에 대해서 실제 이제 케이스를 갖고 있는 셈이죠.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명확하게 이런 것들에 대한 깨달음을 얻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실제적인 어떤 사례를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차트에서 보여준 메이저의 시나리오, 차트와 메이저 수급은 선행한다. 그리고 대중투자자와 메이저 큰손의 특징을 비교함으로 해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메이저의 전략에 편승하는 시각을 가지게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주식 투자의 기준과 전략을 만드는 방법에서는 조금 철학적인 내용들을 담긴 했지만 역시나 가장 근본에서 이제 여러분의 어떤 이론적 근간을 형성하게 될 가장 탄탄한 바탕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보고요. 제가 매매 기법을 만드는 과정에 대한 그동안 어떤 프로세스를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시간을 여기서 가집니다. 그래서 차트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차트에 대한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 캔들 차트의 의미와 활용, 도지 형태의 의미와 종목별 사례, 거래량의 이제 해석, 거래량이 급감하고 늘어나고 하는 것과 주가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게 어떤 상관성을 가지면서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될까? 기본적인 거지만 거래대금, 유통주식수, 이평선, 이격도가 어떤 의미를 가지면서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가?
그래서 차트의 기초적인 내용들을 여기서 담아냈습니다. 차트 패턴, 하락세기, 상승세기, 강세 반전, 약세 반전, 갭의 의미와 단계별 분석과 활용, 갭의 종목별 사례 분석을 통해서 차트에 대한 기초 지식, 기본적인 지식을 다지는 시간. 돌파 붕괴 횡보 개념. 이거는 뭐 주식뿐이 아니라 모든 어떤 자산에 통용될 수밖에 없는 방법입니다. 코인이든 뭐 해외 선물이든 파생이든 뭐 원유 선물이든 뭐 이런 것들 다 이제 포함되는 개념이죠. 차트의 돌파, 붕괴, 횡보 개념 사례 분석을 케이스 스터디를 통해서 자세하게 이해시켜드리는 시간. 그리고 이제 차트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 이번 강의를 통해서 기본적인, 기초적인 내용까지 완벽하게 실제 사례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될 것이고요.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 이걸 어떻게 활용해야 되느냐? 개념은 알겠는데 아는 분들은 많죠. 근데 어떻게 활용해야 되느냐? 이 부분. 결국 주식시장은 실전입니다. 이론을 가지고서만 알고 있다고 뭐 그 사람을 어떻게 전문가라고 칠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걸 실제 시장에서 어떻게 활용했는지, 어떻게 활용하는 게 올바른 방법인지를 아는 것이 핵심인 것이죠. 그래서 헤드 앤 숄더 패턴의 개념과 두 가지 패턴, 그리고 이를 활용한 주식 선물 매도 전략. 결국은 주식시장은 계속 상승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매도 전략을 할 수 있는 그런 하락장에 대한 어떤 대응 방식까지 이 차트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우 중요한 부분, 정배열과 역배열 관련된 이론을 종목별 사례와 활용 방법을 정확하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앞선 이제 차트의 기본적인 개념들, 이런 개념들을 모두 이해하고서 가장 중요한 이 정배열과 역배열을 이제 이해하는 이 시간을 1, 2부로 조금 길게 담았습니다. 결국은 저는 이 차트 심리 이론 강의를 이론적인 부분을 같이 결합해가지고 아주 초보자들도 쉽게 이해하고 활용까지 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 굉장히 고심했고요. 20시간 강의를 만들기 위해서 저는 뭐 이거를 3달 동안 거의 주말도 없이 만들었으니 그 10배 이상의 시간을 들여가지고 만들었다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신규 상장 종목의 거래 전략에서 요것도 굉장히 최근에 보시면 여러 테마주들이라든지 이런 것들 보시면 신규로 상장한 종목들이 더 강하게 상승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와 그걸 또 어떻게 활용하고 어떤 구간에서 매수 타이밍을 가지는 게 최적일지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들을 한번 전략상 이렇게 기준을 가지고서 담아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선 강의는 모두 이 차트 심리 이론의 7가지 법칙을 보다 확실히 이해하기 위해서 삼았던 그런 이제 프리코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제부터가 핵심이죠. 차트 심리 이론의 아이템, 결국 제 주식 이론의 결정체고요. 시장의 불변적인 원리를 7가지 법칙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종목의 선택과 비중의 조절, 그리고 매수, 매도 타이밍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기준점을 이제 이 아이템, 기본 7가지 법칙을 통해서 이해할 수가 있고요. 21년도 1월이 굉장히 중요한 결정했던 시점이었던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 이론으로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템 이론이 뭐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6번은 지금 3부로 굉장히 길게 돼 있죠. 정확한 어떤 종목별 사례, 분석, 또 활용하는 방법까지 타이밍에 대한 부분을 기준점을 가질 수 있게 하는, 또 종목을 선정하는 기준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결국은 시대 성장주하고 아이템이 결합될 경우에는 주도주가 탄생하게 되는데요. 최근에 이제 급등했던 에코프로 PM, 또 코스모 화학이라든지 나노 신소재 같은 기업들이 아이템 법칙에 정확히 부합했던 그런 종목군이었죠. 그래서 결국은 차트 이론이지만 이 차트 이론은 당연히 시대 성장주하고 결합을 했을 경우 가장 폭발적인 이제 상승을 하는데, 그 이유는 당연히 메이저들도 이런 그 성장주, 시대의 성장주 쪽에서 매집을 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물량을 가장 많이 가져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게 이 법칙에 포착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메이저 포착 기술,
메이저 포착 법칙, 그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아이템 법칙을 통해서 21년도 1월달 셀트론 그룹에 대한 매도 의견을 드렸던 이유였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매도 결정의 근거는 당연히 차트 심리 이론이었고, 대중적인 반응을 통해서 천정권의 시그널을 파악을 했었고, 셀트론 헬스케어와 제약의 시작의 끝은 아이템의 출현이었다는 점. 그래서 매도 타이밍에 대한 부분도 이렇게 기준점을 두고 설명하는 이런 어떤 내용들을 담았고요. 그리고 중기 추세 하락을 시작하는 어떤 패턴들, 이제 전환점들, 그리고 바닥을 형성하고 이 바닥에서 이제 상승 추세로 전환하기 전에 나타나는 현상들,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과거 사례를 통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최근의 시장이 바닥점을 형성하고 있었고 추세의 전환점을 만들고 있었다는 것을 이해하실 수가 있고, 저희 이제 멤버십 회원분들께서는, 강의를 수강하신 분들께서는 그게 이론적으로 이해가 되셨기 때문에 강하게 투자를 하실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증시의 바닥권에서 강의를 론칭한 이유는 이 기회를 반드시 살리기 위해서는 이론적인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 그 부분에 있어서 강의를 론칭했고, 그걸 잘 이해하시고 그리고 활용하신 분들은 지금 그래도 상당한 계좌의 회복과 또 자신감, 그리고 앞으로 계좌가 레벨업 될 거라는 희망을 확실히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결국은 차트 심리 이론은 여러분들에게 희망과 또 계좌 레벨업을 통해서 자산가로서의 어떤 길을 갈 수 있다는 그런 어떤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도 업종 집중 투자 전략은요, 결국은 주도주에 집중 투자를 해야 된다. 그래서 최근에 2차전지 업종이 신고가 흐름을 내는데요. 뭐 저희는 당연히 이거를 미리 감지했고 미리 포착을 했고 차트 심리 이론에 의해서 이해를 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수익을 내고 계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낮은 지점에서 주도주 선침의 전략을 위해서는 이 주도 업종의 집중 투자 전략을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뒤로 이제 실전 투자 활용에 대한 설명들을 이렇게 또 이야기를 드리면서 총 20시간에 걸치는 20시간을 넘는 차트 심리 이론의 강의를 이렇게 좀 올려드렸고요. 이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확실한 자신감, 그리고 희망, 100억 주식 자산가로 갈 수 있다는 그런 로드맵을 스스로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 동행길 신박사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